오늘부터 30일까지 뉴욕시 일원에 폭염주의보와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착륙 장치 관련 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들이 긴급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높은 세금과 생활비를 견디지 못해 타주로 이주한 주민이 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소득 1,40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미국 시민권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뉴욕시 일원에 폭염주의보와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8일 오전 11시부터 30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8일 최고 기온은 화씨 94도, 체감온도는 102도에 육박했습니다. 29일은 화씨 95도, 30일은 97도를 기록하는 등 체감온도는 화씨 105까지 느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29일과 30일 양일간 푹푹 찌는 찜통더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시니어, 심장 및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뉴욕 일원에는 대기질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캐나다 일대 대형 산불 여파로 뉴욕 일대에서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확산은 미국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이어지며 하늘길 안전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또 다른 아찔한 항공사고들이 보고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6일 덴버 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착륙 장치 관련 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들이 긴급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날 18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이 활주로에서 이륙 도중 바퀴 하나가 파열돼 빠지면서 랜딩 기어에 불이 붙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탑승객들은 이륙 직전 큰 폭발음과 함께 기체 하부에서 불꽃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비행기가 긴급 정지한 뒤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활주로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경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승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릴 때 승객들은 큰 폭발음을 들었고 타이어가 터졌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탑승객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 나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높은 세금과 생활비를 견디지 못해 타주로 이주한 주민이 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소득 1,40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얼리시 프라스페리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50개 주 중 뉴욕주가 소득 손실 1위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저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 유출에 따른 소득 손실이 1,111억 달러에 달하며 뉴저지주는 같은 기간 31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두 개 주 손실은 1,421억 달러에 달하며 캘리포니아주는 1,024억 달러, 일리노이주는 63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 유출은 캘리포니아주가 23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201만 명, 뉴저지주는 52만 2천여 명으로 뉴욕과 뉴저지주를 합치면 253만여 명으로 캘리포니아주를 앞서게 됩니다. 주민 유입 유출에 따른 경제 변화는 이른바 벤이코노미로 불리며 이 같은 이동에 따른 패배자가 뉴욕주와 뉴저지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 인구 및 소득 유출이 많은 것은 개인소득세, 세율 등이 높은 데다 생활비 등 물가가 비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뉴욕시는 미전역 지방정부 중 가장 개인소득세가 높은 도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것을 비롯해 뉴욕 거주 억만장자들이 앞다투어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뉴욕주 전체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가 벤 이코노미에 따른 가장 큰 패배자인 반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가 가장 큰 승리자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미국 시민권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이민서비스국의 조셉 에들로 신임국장은 지난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 단순히 외워서 답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난이도를 높여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총 100문항의 문제를 공부한 뒤 인터뷰에서 10개 문항이 출제되며 이 중 6개 이상 맞히면 합격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20개 문항을 내고 최소 12개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미 동부 지역 여러 도시에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전기요금이 $26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선 약 $17, 피츠버그에선 $10,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선 $27가 각각 올랐습니다. WP는 이들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추적한 결과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확산하면서 급증하는 전기 수요가 수백만 명의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의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주민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WP는 전력시장은 매우 복잡한 까닭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여름 일부 도시에서의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과 데이터 센터의 연관성만큼은 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동결했던 $70억 규모의 교육 관련 연방 예산 중 $55억 다시 풀기로 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동결했던 $70억 교육 예산 중 $55억 다시 풀고 이번 주부터 각 주에 관련 자금을 보내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돈 베이컨 연방 하원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곧 교육 예산 자금이 지급될 것이며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 $70억는 이미 연방의회 승인까지 마친 자금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그러나 9월 개학을 앞둔 교육기관들은 방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 자아동, 망명 신청자, 교사 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를 향해 교육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고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등 연방정부 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앤 도넬리 나소 카운티 검사장 취임 뒤 그녀의 독재적 리더십으로 인해 약 90명의 검사가 줄줄이 사표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니콜 알로이즈는 나는 피해자를 대변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했고 평생 나소 카운티 검사로 일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2023년 현 검사장의 독재적 리더십으로 검찰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니콜 알로이즈는 공화당 소속 앤 도넬리가 검사장이 된 뒤 더 이상 나소 카운티 검사에게 정의란 없었다. 오로지 도넬리 검사장이 제시한 아젠다를 수행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로이즈는 도넬리 검사장 취임 이후 약 3년간 무려 90명의 검사가 사직했으며 살인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묵살하는 등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표를 낸 다른 검사들도 도넬리 검사장 취임 뒤 공조수사체계가 붕괴되고 장기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 범죄 처벌이 아닌 정치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목격했다고 도넬리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한 전직 검사는 도넬리 검사장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3년간 검사 90명 사직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넬리 검사장 2년간 나소 카운티 내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44% 급증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증가이며
중범 기소율은 2014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넬리 검사장 측은 민주당 소속 경쟁자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며 알로이즈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미온적이었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에도 시장 개방 등을 조건으로 관세 15% 부과에 합의, 한국의 압박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기존 30%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방문 중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지금까지의 거래 중 가장 큰 거래라며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 투자 외에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대신에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수입하기로 하는 등 미국 측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생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차와 유럽연합 차량은 15%의 관세율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한국 차는 현재대로라면 25%의 관세를 내야 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유럽연합으로부터 6천억 달러 투자를 대가로 관세를 인하해 준 것이며 한국에서 최소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 1,000억 달러를 조금 넘긴 수준의 투자를 제시, 양국이 쉽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후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등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재명 정권 역시 쌀이나 소고기 시장만큼은 내고가 힘들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군수산업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꼽히는 군함 등 조선 분야에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양보를 요구하며 극한의 압박 작전을 구사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8월 1일부터 즉각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추가 유예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8월 1일부터 관세가 즉각 적용되며 세관은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물론 8월 1일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듣기를 원한다. 또 지금부터 8월 1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일단 더 이상의 관세의 연장 없이 8월 1일부터 즉각 관세를 부과하되 무역협상은 계속하고 추후 타결이 된다면 그때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 상대국이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이고 일단 대통령은 주요 상대국들과 협상을 계속하고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앞으로 2주 뒤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주 내에 반도체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이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품목의 미국 내 생산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므로 한국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에 대해 금융시장이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투자가 둔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투자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의 피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발 무역 장벽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의 전체 관세 수준은 1930년대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전 세계 무역과 투자 패턴이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약 2.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3.5%로 약 5배 급등했고 유럽연합과의 협정이 발효되면 평균 관세율은 1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위협은 자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주가는 4월 초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 이후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관세 전쟁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업체에서 미국 토마토 재배 업체, 베트남 운동복 생산 공장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 말까지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최종 관세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려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급등과 세수 증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국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며 결국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수치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지만 황당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화당 소속 연방 의원들을 초청, 리셉션을 하면서 약값을 30이나 40%만 내려도 대단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50%나 60, 1000%, 600%, 500%, 1500%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약값은 아무리 많이 내려서 0달러로 하더라도 기존 약값에 대한 인하율을 최대 100%이며 1500% 인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행사에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거짓이라고 조롱하면서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는 서로 다른 5개 주에서 갤런당 1.99달러로 떨어졌다. 2달러 초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선도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모든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2달러를 넘었고 3달러의 큰 폭으로 미달하는 주는 단 한 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4개월간 기업들이 미국에 16조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미국 전체 경제 규모가 30조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며 16조 달러 투자 주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의료보험, 외교정책, 국가안보 등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룩했다는 것이 팩트이며 가짜뉴스가 의미 없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더라도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지사실에 따르면 22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객 수는 29만 5,419명을, 23일에는 29만 8,419명이 이용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승객 수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의 위기를 맞은 미국의 공영방송사의 시민들의 후원이 급증해 작년보다 7천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이 24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6월 말 기준 9만 6천 명 수준인 인력을 연말까지 7만 5천 명 수준으로 2만 천여 명 줄일 방침입니다. 미시간주 북부 소도시 한 월마트 매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흉기 난동을 휘두른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피해자 중 다수가 중상 또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 동부 등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7일 이 지역의 올해 6에서 7월 1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드랜드팍 지역 마사지 업소에 대한 함정 단속을 펼쳐 관련자들은 성매매 행위 등 혐의로 60대 아닌 여성 등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유흥 도시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하면서 관광 수입에 의존해온 현지의 노동자들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6도, 최저 기온은 7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